네,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담 마지막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고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일찍부터 바쁜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한 7시 반경에 한국인 위령비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참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짧게 이어갔습니다. 우선 의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의 서울회담 이후 꼭 2주 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5번째 대자거든요. 의미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벌써 5번째. 네. 아마 그 서울 방문해서 정상회담 가졌던 게 2주 만인데 그 2주 만에 다시 히로시마를 찾아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죠. 네. 이게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특히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그 확대 회담에 대표로 초치받아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더 다자회의 속에서의 양자회담이라고 하는 의미도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히로시마라고 하는 매우 상징성 있는 그런 장소에서 양 정상이 대면한다고 하는 것에 또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회담 전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를 했습니다. 이 공동 참배가 2주 전이었죠. 한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직접 히로시마 공원을 방문해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예. 사실은 일본 정상들도 그동안 그 한국인 이 위령비를 그렇게 자주 찾아왔던 건 아닙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 1999년에 오부치 전 총리 때 히로시마 방문 시에 한번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번이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2번째 공동 참여하는 그런 그 방문이 되는데요. 사실은 히로시마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그 가해자로서 전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본 그런 시설이라기보다는 예. 피해자로서 일본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네. 원폭의 참상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니만큼 사실 이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로서의 측면이 동시에 부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나름 제3자 변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일본 측 호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난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마음 아프다,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 이후에 또 하나의 행동적인 차원에서 네. 보여준 나름 화답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일 양국이 함께 위령비를 찾은 거는 처음입니다. 앞서 회담에서 내용을 좀 보면은 윤 대통령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공동 참배와 관련해서 양국 관계의 세계 평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우선 양자 관계에서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 과거사에 초점을 맞춘 그런 행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공동 참여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진전되고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어떤 모습이 전제돼야 된다고 할 텐데 예. 이번 공동 참배를 통해서 나름 일본 측도 광제 동원 문제라든지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 나름 첨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양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더욱이 이번 히로시마의 G7 의제가 비핵 또는 평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또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함께 이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 G7 정상들이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게 또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원폭 자료관 방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살펴보면요. 예. 크게 보면 원폭 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말하자면은 원폭 피해의 그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원폭 돔 모습이 있죠. 예. 그게 하나의 큰 사이트고 두 번째가 이제 자료 기념관인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첫 번째로 그 원폭 세례를 받은 히로시마의 아주 그 참담한 참혹한 현장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전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록도 있죠. 그래서 그 기록관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러한 그 기념관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런 기원을 담은 의미도 있고 또 그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관련 생각을 보면은 이 지역을 좀 평화로운 그러한 그 국제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의미도 거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원폭 자료관 방문하고 참배를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지 않습니까? 앞서서 별개로 또 찾고 나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위령비에 참배하는 모습, 좀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기시다 총리 그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가 또 히로시마기도 하고 또 히로시마가 지역구인과 더불어서 이 기시다 총리는 자기의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비핵, 반핵, 전쟁, 철폐 이런 약간 그 평화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웠던 측면도 있어서 정상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우선 일단 회합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도 히로시마 공원 내의 한국인 그 위령비 참배, 공동 참배 후에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와 일본 또는 뭐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를 어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그 자민당 내에서 이 기시다 총리는 비록 총리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력 관계에서 보면 파벌 정치의 세력 관계로 보면 굉장히 소수파입니다. 소수파의 본인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슬로건을 전 세계적으로 좀 어필하는 하나의 무대로 삼은 측면도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공동 참여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 화해의 의미도 가는 것이고 이 지역의 평화나 비핵화의 염원을 담은 그런 어떤 행보들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평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인 위령비 참배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곧장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마침 또 오늘 원정 오염수 한국정부 시찰단이 일본 출국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어요.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그 다자회담 속에서 좀 짧게 이루어진 약식 회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를 올려서 깊숙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간에 도쿄와 서울에서 행해진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의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된 의제에 대한 재확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부여를 하자면 장소성이라고 봅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 위령비 공동 참배 이후 직후에 이루어진 회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역사 화해의 방향으로 가자. 미래를 위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정돈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숨어 있다고 보고 아마 양자 간의 회담 자세히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문화 교류 문제 미래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포괄적으로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논의를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오후에
이뤄지게 되는데 이 삼국 안보 협력이 아무래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강화되고 논의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작년 11월 푸놈펜 정상회담, 삼밀 정상회담에서 네. 예.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문제가 논의됐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 한밀 정상회담의 가장 포커스는 대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삼국이 공조하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네. 공동 성명은 현재 나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개별 그 정상이 각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미 당국자가 이 삼국 군사 상호 운용성 개선을 논의할 거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에 있을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예. 2+2 회의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알고요. 아마 원칙적으로 한미일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호 운용성을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추상적인 합의 정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한미일 공조 강화가 외교적인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잡혀 있고 오늘 굉장히 오전부터 빡빡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규모가 조금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출연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일정들이 조금씩 예. 그 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아마 회합의 시간도 좀 조정되는 것 같은데 아마 별도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의 만남에서는 네.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한국의 기대를 아마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우리의 그 기본 입장은 비살상 무기 지원에 한정한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번 만남으로 큰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삼국 공조의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 일정에서 보면은 평화 안정 확대 회의 세 번째 세션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간의 그 의제로 보면은 네. 대북 안보 문제가 있고 경제 통상 문제가 있고 또 일반적인 그 양자 협력, 삼자 협력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G7의 공통 의제이기도 하고 네. 또 히로시마의 상징성들을 고려하면은 안보, 평화, 핵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젤렌스키 방문으로 인해서 더한 층 그런 그 무드는 조금 더 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전에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번 오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뭐 요소가 되고요. 사실 예.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예.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3050 클럽에 6번째로 가입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규모로 보나 예. 또 외교적인 위상이라고 보나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많은 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 살상 무기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살상 무기에 한정된 범위라고 하면은 상당히 우크라이나를 여러 방면에서 예.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핵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죠. 이 핵 협의 그룹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시다 서울 답방 시에 그러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그 당시에도 없었고 이번 아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는 직접 거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원칙적으로 한미일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 공조를 튼튼하게 가져간다. 또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아마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핵 협의 그룹은 사실 한미 간에도 이제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이제 막 그 가동되기 시작한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색한 단계라고 보고요. 네. 향후 아마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 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움직이는 속에서 일본의 참여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마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핵 우산을 펼친다고 하는 면에선 한미일이 공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G7 정상회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진 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거론을 했었고요. 북한이었습니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은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그 적극적인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그 군사 동향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은 한미일의 이러한 공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위협으로 느낀다고 할까요? 상당히 그 불안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한 뭐 북한의 어떤 도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한미일이 그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네. 좀 분명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의 공동성명 내용에서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좀 의식을 한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익, 세계적 도전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은 뭐 없애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한미일 협력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는 네.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심화되고 또 그 확대되는 것은 한편으로 바람직합니다마는 역시 그 북러 중으로 이어지는 북중러로 이어지는 소위 북방 삼각관계의 협력이 더욱 공공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의 그 대외 정책에서 보면은 대중국 외교에 또 상당 부분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안보적으로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가동하면서도 대중 관계에서는 좀 해칭을 한다고 할까요? 중국을 품는 동시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를 완전 적대국으로 몰고 가는 것도 우리 외교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적절히 취하면서도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좀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는 적어도 열어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러시아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그 반드시 한미일과 북중러가 양자택일이다 이렇게는 보지 네.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 태세는 한미일의 기본을 두되 체중을 쉴때 중국 관계나 러시아 관계에서 지나치게 우리의 자율적인 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그런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그 대단히 스마트한 전략이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중관계를 그 나름 그 가져가기 위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열어두면서 한미일 공조를 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좀 그 지혜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또 한일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오전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본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한국인 그 위령비에 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우익이나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히로시마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본의 피해자로서의 그 성격을 코스프레하는 성격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에 한국인 위령비를 콕 집어서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 피해자로서의 그 히로시마의 모습에서 사실은 좀 가해자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일본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나름 좀 성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의 하나의 일환으로 공동 참여에 나선 거기 때문에 나름 그 한일 관계사, 한일 과거사 입장에서 보면은 진전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 서울에서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마음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어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번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의 공동 참여는 좀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온 일본의 좀 진전 있는 화답이다, 호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나름 일본이 일보 전진된 행보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난 19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서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본 내부의 그런 언론이나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원폭 그 한국인 피해자들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좀 희생자라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직접 원폭의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내에서 그 제1교포가 소수자로서의 또 원폭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본 나름의 어떤 그 차별과 좀 그 홀대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내에서도 좀 그런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한일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 차원에서 보면은 이 그동안 원폭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그 한국인 피해자 그 유족들과 그 대표들을 만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사실은 3분의 1 정도가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히로시마 지역이 워낙 그 군수 도시고 또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 히로시마라는 지역에서 바로 그 강제 노동의 현장에 있다가 원폭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 측면을 드러내는 그런 행사였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고 또 기시다 총리도 공동 참여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추도의 뜻을 전했고 위로의 뜻을 전했고 한편으로 조금 확대해서 가자고 하면은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의 그런 그 뜻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 참배를 하기 전에 이제 G7 정상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료관에 들어가서 이제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뭐 40분 정도 돌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40분은 짧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한 2차례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원폭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로시마의 그 원폭 자료관에 보면은 그야말로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그 시점부터 네. 그 시간대별로 어떤 피해와 참상이 벌어졌는지를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야말로 원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것인지를 아주 장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물을 전시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기록도 상당히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자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설을 둘러본다고 하는 의미는 네. 그 원폭이나 원자폭탄을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평화 의식으로 좀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이번 그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들을 굳이 이 히로시마로 모아서 예. 불러서 그 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런 네. 그 나름 그 기시다 총리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인 비핵화, 평화, 전쟁 네. 근절 이런 그 나름의 원대한 자기의 이념을 그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고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일 관계에서도 그러한 의미는 충분히 좀 상징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 위령비 참배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또 오늘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이제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일본 방류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떨쳐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찰단이 파견해서 그 오염수 문제의 출발 지점부터 방류 지점까지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또 시찰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그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다만 그에 앞서서 G7 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네. 소위 IAEA의 이 검증과 독립적인 검증 과정이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투명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영한다, 이런 그 멘트를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방류가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예.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의 검증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의 시찰단이 가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자적인 차원의 검증과 동시에 양자 차원의 이런 과학적인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그 심리적인 불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지 않습니까? 동시에 시찰이 이루어지면 좀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결과 발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독자적으로만 아무래도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각의 반응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IAEA의 그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예. 있는 그 전문가들이 11명입니다. 네. 11명은 11명 중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도 들어있고요. 예. 중국도 사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그런 국제적인 검증은 어떤 보여주기식의 검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 과학적인 기준과 또 국제법에 의거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IAEA의 검증 과정과 완전히 배치된 그 우리 시찰단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의 전문가의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예. 파악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IAEA 검증 과정과 결과, 그리고 우리 시찰단의 그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시찰단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박 6일 일정으로 떠나게 됐고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7개국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히로시마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초에는 이제 화상회의로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후에 1시 반 정도인가요? 1시 45분 정도인가요?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오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G7 현장에 나타난 건 약간 서프라이즈라고 할까요? 그동안 예. 예측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나타나서 아마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이 세팅이 됐다고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한국으로부터 많은 뭐 경제 원조 또는 직접 그 무기나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서 많은 어떤 한국의 원조, 지원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를 가지고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한 젤렌스키의 요구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케이 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초점이 될 텐데 그동안 네. 밝혀왔던 입장은 그 살상무기 한정에서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좀 하지 않겠다. 다만 우회적인 방법이나 또는 경제 또는 재건을 위한 원조는 우리가 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논의에서도 그런 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히려 G7 그 예. 정상들 간에 더 깊숙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마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 양자 간 회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